오늘 제가 주목했던 것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경로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평이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가안보 사항이라 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아닌지가 국가안보 사항입니까? 그러면 매번 신문 지상을 뒤덮었던 대통령의 경로는 대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파렴치한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국가안보 상황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지나가는 진짜 속아 웃을 일입니다. 대통령이 경로한 거 관련돼서 이게 예를 들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무슨 국가안보 관련된 사항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분노 조절 장애가 국가안보인가요? 그러니까요. 그거 치료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건 관련돼서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답변을 거부하겠다? 이거는 자체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경로 자체를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변명이라고 된 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 그 국가 안보와 관련했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기사를 우리가 한두 번 봤나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또 나온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 본인들 스스로가 대통령이 경로했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해놓고 실제 법원에서 물어보니까 안보사항이라서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가 자백한 것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의 경로가 국가의 안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야 가서 밀고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국가 안위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경로를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보좌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 경로했다고 쫄아갖고 다들 그걸 쉬쉬하고 감추기만 하니까 거기가 군걸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청와대를 갖다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게 규중 군거를 벗어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용산은 더욱더 강고한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그런 군걸 안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없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내놓을 때 재판적인 사안이라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안보 사항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것은 욕 들어먹을 게 뻔한데 이게 메시지 관리가 아예 안 된다 지금. 그렇죠. 대국민 메시지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질문한 내용이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이제 재판부가 질문을 했어요. 원래 그 박대령 측에서 해달라고 했던 것 중에서. 근데 그 3가지가 뭐였냐면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는데 정말 그런 말 했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요거하고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을 형사 입건한 건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정말 했는지 요거하고 그다음에 02800-7070 그 유명한 전화번호 자. 이걸 이용해서 그 이종섭에게 전화했냐 안 했냐 이종호. 이종섭 전 국방부. 이종섭 전 네. 국방부. 네. 그렇죠. 그리고 전화했다면 무슨 말 했냐 요걸 이제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사실조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재판의 실체관계를 밝힐 때 가장 유효한 수단이고 가장 믿을 만한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케이를 해주는 거고요. 판사들이 그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협력해 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대통령실이 당연히 협력해야 될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니까 대답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가 대답을 못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자, 대답을 못한다는 결국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3가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것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거나 이런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답을 안 한다라는 거는 뭔가 숨기고 싶고 본인이 일단은 지금 임성근 그 사단장 관련돼 가지고 지금 배후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인하면은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경로가 사실이고 개입이 사실이다라고 추론이 갈 거고 부정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들통났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죄를 받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것인데 요 상황이 오늘 8차 공판이었습니다. 자,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100%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경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항명 재판. 그렇죠. 예. 항명 재판에는 아주 거의 명예훼손
에도 역시 같이 다 이 경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최혜병 사건이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 전반에 경로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마치 정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포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VIP가 경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스템과 일의 처리가 중단되고 대통령을 옹이하는 심기 경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희한한 선택들이, 아주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선택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종섭 전 장관도 나왔었고 또 여러 사람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대통령이 경로했냐, 전화했냐, 뭐 이런 거 물어봤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종섭 전 장관? 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도 대답했고요. 예. 그 다음 두 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증언 아주 선서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네. 대답을 회피하다가 나중에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부인했어요. 네. 이미 그 사람은 나 대통령 경로 들은 적도 없고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대답 못 해주겠어라고 말하면 도대체 뭐가 네. 되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뭔가 짜고 치려면 서로 간에 입이라도 좀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 대답을 했다니까요?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아니라고 해주던가. 근데 이게 답변이 자칫 잘못하면 위증죄가 될 수 아니 있는 이거 위증죄 안 돼요. 이런 사실조회 회신이라고 하는 네. 것은 법원에 나와가지고 선서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 결과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조회 네, 회신 갖고 네.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네.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예를 들면 잘못된 말을 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위증죄가 되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거짓말하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대답을 못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뭐가 뒤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의 재판이고 8차 공판인데 노임에서 대충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실조회가 나왔고 당사자가 다 이제 주장을 다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거 당연히 무죄라고 봅니다. 네. 그 명예훼손도 마찬가지고 항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항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제 명령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위법한 명령이었냐 아니었냐, 실제 그런 종류의 뭔가 하달된 뭐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이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 박정훈 대령이 뭘 잘못했는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소 사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을 첫 번째 했다는 건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들었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아무런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증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그 판사님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거가 된다. 전 이거는 무조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죄가 나오면 정치적으로는 파장이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수사했던 게 갑자기 다 뒤틀어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박대령에게 뭐 항명죄서부터 명예훼손 다 걸고 넘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 지금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배후가 용산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답을 해버리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독박 쓰는 상황이 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답변 안 하겠다. 안보다. 안보 사항이다. 이러고 지금 돌리는 거죠. 네. 이제 이 재판 흐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바꾸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그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거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항명이나 뭐든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라도 성립이 되고, 야, 이게 법조문을 갖다가 대통령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주변의 보좌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구나, 보좌관이라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그거는 결과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최수근 상병이 그대로 살아 있었으면 내일이 저녁이죠. 제대 날입니다. 저녁일인데 오늘 이제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모르겠다 답변 거부를 해버렸는데
어머니가 아마 재판장에 이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데 그 내용 노영희 변호사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최상병 저녁일이 이제 26일이고 그 하루 전에 지금 8차 공판이 이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사실 그 동안에는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최상병의 엄마였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침착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재판을 사실은 지켜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본인의 아들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대령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에게 폐가 될까봐 자기는 말을 삼키고 참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었는데요. 이번에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요. 내일이면 저녁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얼마나 노력했냐. 나도 그런 엄마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